사실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현실적이고 생생한 이집트가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책이나 여행 자료에서 흔히 접해온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첫 번째 사실은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분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여정의 첫 목적지는 이집트에서 쓰레기 도시라 불리는 별표 만셰예트 나제르, 맨샤이예트 네이저, 별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면적이 약 5.54 스퀘어 킬로미터에 불과해 서울의 작은 동 하나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공기 속에 짙게 배어있는 썩은 쓰레기 냄새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운 햇볕이, 밤이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며 쓰레기의 부패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그로 인해 악취는 더욱 집요하고 강렬해집니다. 한국과 비교해보자면 만셰예트 나제르에서 느끼는 감각은 한여름 서울 외곽의 쓰레기 처리장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쓰레기 냄새가 숨결 하나하나에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막히고 음산한 쓰레기 도시 한가운데에는 별표 자벌린, 별표이라 불리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니라 별표 쓰레기의 사업가, 별표라고 자부심 있게 부릅니다. 그들에게 쓰레기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가족을 부양해온 생계수단이자 재산입니다. 매일 남성들은 30에서 40kg에 달하는 쓰레기 자루를 어깨에 메고 카이로의 골목골목을 묵묵히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한 뒤 다시 이 빈민가로 돌아와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으로 직접 들어가 유기 폐기물을 가려 돼지의 먹이로 쓰고 동시에 플라스틱, 금속, 종이, 천을 능숙하게 분류합니다. 이 지역 전체는 마치 살아있는 재활용 공장처럼 움직이며 모든 과정이 맨손으로 이루어지고 현대적인 기계나 안전장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장면이 한국에서 나타난다면 첫눈에 바로 전면 금지가 내려질 광경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사실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자벌린 공동체가 믿기 힘들 만큼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는 점입니다. 맨손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경험만으로도 그들은 전체 쓰레기의 약 90%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많은 현대적 재활용 기업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약 6만 명에 불과한 이 공동체가 담당하는 쓰레기 처리 규모는 무려 카이로 시민 약 2천만 명에 달하며 이는 서울 수도권 전체 인구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발린 사람들에게 쓰레기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계이자 재산이며 혹독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전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발린 공동체에게 쓰레기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이 거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핵심적인 수입원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은 한때 별표 톤당 약 115만 원, 한화 기준이 아닌 한국 원화 기준, 별표에 거래되었고 세척된 플라스틱은 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자발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평균 약 7,4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를 한국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적은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린 사람들에게 이 수입은 여전히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유지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단계의 진실들, 즉 더 많은 역설과 모순, 그리고 문화적 충격이 드러나는 사실 5번부터 사실 12번까지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별표 쓰레기 도시 만셰예트 나제르, 맨샤이예트 네이저, 별표는 이제 카이로의 특별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체험형 관광 투어는 1인당 약 5만 3천 원 수준으로 관광객들을 좁고 복잡한 골목 깊숙이 안내해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공간 속에서 자발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계를 이어가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오염과 혼란뿐일 것이라 예상했던 풍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낡은 의자가 놓인 작은 찻집과 파리떼가 들끓는 바로 옆에서 과일을 파는 노점, 심지어 쓰레기 더미 사이를 느긋하게 지나가는 마차의 모습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삶과 쓰레기가 뒤엉켜 경계조차 흐려진 이 극단적인 장면은 만약 부산이나 인천에서 벌어진다면 한국 사회와 언론이 큰 충격에 빠질 만큼 강렬한 역설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 가득한 관광의 이면에는 자발린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감내해온 심각한 생계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항상 관광이나 외부의 시선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이집트 정부가 유럽 기업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만셰예트 나제르의 수많은 가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오던 전통적인 생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겨우 충격을 추스를 틈도 없이 2009년에는 더욱 치명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라는 명령이었는데, 이는 유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리이자 주민들의 핵심 수입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빈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유기성 쓰레기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오염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미 힘겨웠던 삶은 한층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린 공동체는 이 모든 상실 속에서도 여전히 쓰레기를 줍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들에게 쓰레기 외에는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도시, 별표 만셰예트 나제르, 맨샤이예트 네이저, 별표를 벗어나면 현대 이집트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인구가 약 1억 1,700만 명에 달하는 국가로 그중 거의 절반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높이는 393.8m로 수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서울의 초고층 빌딩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인 외관과 나란히 이집트의 일상은 여전히 매우 전통적인 모습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는 흥정 문화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구매자가 처음 제시된 가격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가격을 깎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정찰제와 표준화된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이집트의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은 단연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여행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의 고기 요리는 특유의 강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첫 입부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조리 방식 역시 비교적 단순해 주로 굽거나 튀기거나 강한 양념에 버무리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한국 음식처럼 다양한 조리법과 폭넓은 선택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가 시장 내에서 가장 저렴한 식재료인 닭발을 섭취하도록 권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카이로의 식비와 숙박비는 서울의 약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 대가로 위생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며 이는 엄격한 기준을 갖춘 한국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쓰레기 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의 쓰레기 문제는 마치 도시 전역에 퍼져 있는 듯 주거 지역부터 강과 하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많은 강들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물빛은 탁하게 변했고 쓰레기가 수면 위를 떠다니며 그 아래에서는 생명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모습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극도로 혼잡한 교통체계입니다. 이집트의 도로에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기묘하게 공존합니다. 같은 도로 위에서 마차, 낙타, 인력거가 택시와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풍경은 한편으로는 고대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인 모습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나마 드물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다면 이동 비용인데 이집트의 택시 요금은 매우 저렴해 약 20km를 이동하는데 3,000에서 4,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의 서울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벨리댄스는 오랫동안 이집트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으며 그 유연하고 관능적이며 매혹적인 움직임으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드러운 동작 뒤에는 매우 엄격한 규정 체계가 존재합니다. 의상부터 하나하나의 동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법률과 지역 문화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허용된 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순간 무용수는 체포, 벌금 부과,
심지어 공연 금지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그 벌금 액수는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는 무대 위에서의 과도함이 치러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입니다. 이집트를 이야기하면서 별표 기자의 대피라미드, 기저의 대피라미드, 별표를 빼놓는다면 그것은 분명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장대한 건축물은 기원전 약 256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한때 높이 146.6m에 달했고 230만 개가 넘는 거대한 석재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돌의 무게는 2톤에서 많게는 50톤에 이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점은 단지 그 압도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피라미드가 북, 남, 동, 서네 방향에 거의 완벽하게 맞춰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첨단 장비와 기술을 갖춘 현대 과학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돌들을 운반하고 들어 올려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금까지도 인류의 지적 한계를 시험하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실은 우리를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교차하는 한 이야기로 이끕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가장 키가 큰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키가 2m를 훌쩍 넘는 거구로 별표 거인증, 자이겐티점, 별표를 앓고 있으며 키와 팔 길이에 관한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처음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스러워 보이는 이 숫자들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고통스러운 삶과 질병, 그리고 막대한 정신적 부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커진 신체는 영광을 안겨주기보다는 매 걸음과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짓눌리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여동생이 심각한 건강 합병증으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결코 메울 수 없는 상실을 남겼고 화려해 보였던 기록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집트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악취로 가득 찬 쓰레기 더미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부터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피라미드와 시간을 초월한 미스터리까지.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